나라가 백척간두에 섰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선택할 시점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잘 돌아가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가수 불러놓고 그냥 파티나 하는 게 좋지. 그런데 나라가 지금 우리 교포분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하고 정관 목사님이랑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완전히 판이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투표해서 찍어서 국회로 보낸 국민의힘 정당의 이 국회의원들, 그들이 우리를 대신하고 그들이 지도자인 줄 알았더니 다 쓰레기요, 쓰레기. 이것들도 싹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번에 처단할 놈, 새 놈을 불러 댈 테니까 한번 따라가 봅시다. 문재인을 처단하라! 이재명을 처단하라! 이석기를 처단하라! 우리는 좌파가 아니기 때문에 처단하려면 이 꼭 법대로 해야 돼요. 마구제비로 때려 뭐 이럴 수는 없잖아. 더더나 기독교인인데 몰라 바늘로 찔러가지고 잡을 수는 있겠지만 법으로 박살을 내야 됩니다. 일찌감치 우리 정관 목사님께서 이분에게 명령을 하달하셔서 나치법에 준하는 주사파법을 완료하고 이제 우리가 200석만 되면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대로 대한민국은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학회 회장과 가운데 법대학장을 지내신 김학승 교수님의 연설을 큰 박수로 치게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조금 전에 이충근 박사님이 본인이 넥타이를 매는 것은 학생들을 존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넥타이를 안 맸다고 여러분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 밴쿠버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의 살기 좋은 도시를 해마다 조사해 보면 1등과 2등을 다투는 도시가 캐나다의 밴쿠버, 그다음에 호주의 시드니입니다. 여러분들은 세계 최고의 도시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캐나다와 미주를 다니면서 국민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 하는 이유가 뭐겠느냐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자유통일을 위한 광화문 국민대회로 되어 있어요. 전광훈 목사님께서 자유통일에 대한 어젠다를 제시하셨는데 정권 교체 이후에 제시한 거죠. 자유통일은 첫째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2,500만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의 생명, 신체, 신앙을 구출해내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2,500만이 얼마나 지하교회 교인들은요 지금까지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믿습니다. 자유통일은요 대한민국을 살리면서 북한의 2,500만의 주민들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될 것입니다. 이 자유통일을 위해서 국내적으로는요 3,506개의 자유마을을 만들고 내년도에 총선에서 200석 의석을 만들어서 국가를 고치고 자유마을 운동의 터전을 마련하려고 국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자유마을 운동은요 국내적 운동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특히 미주 지역에 있는 300만 교민들을 깨우고 결집시키고 그들이 밀어주는 재정 상태를 가지고 자유마을을 통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전 목사님께서 3주 계획을 가지고 미주 전체를 다니시면서 국민대회를 열고 계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300만 미주 동포들이 내시는 각종의 성금들은요 국내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통일을 위해서 미주 지역에서 사용하신다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 애국 이 시민들 또는 애국 국민들 동포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5년간 문재인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헌정 질서가 무너졌는데 문재인과 함께
협력해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린 인간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대법원장을 맡고 있는 김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김명수는 금년 9월에 임기가 종료되는데 제가 김명수가 얼마큼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무너뜨렸는지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5년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김명수는 취임사에서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 이런 이 좋은 말을 했었죠. 김명수는 저하고 좀 인연이 있는 것이, 제가 강원대학 교수였을 때 김명수가 춘천지방법원장을 했습니다. 약간의 교류가 있었는데요, 깊은 교류는 없었고요. 김명수는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때 관용차를 사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으로 올라와서 인기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문재인은요, 이 김명수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했는데 대법원장은요, 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 된 예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늘 고등법원장을 지냈거나 대법관을 지낸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을 임명하지, 지방법원장에서는 대법원장을 임명한 예가 건국 이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집요하게 이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끌어올렸던 것입니다. 저는 잘 몰랐습니다. 왜 그랬는지. 다음이요.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여러분, 은수미라고 성남시장을 지낸 친구를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은수미가 상고 기각이 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이 인간이 이 조폭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성남에 사는 인간들은 이재명, 은수미 다 조폭들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거기서 정치자금법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1심에서 90만 원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는요, 판사가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150만 원을 구형했어요. 통상 구형보다 2배 많은 선고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 구형보다는 낮은 것이 일반적인데 판사가 300만 원을 선고했단 말이죠. 그러면 벌금 300만 원은요, 정치자금법 위반 300만 원은 시장직을 박탈당합니다. 피선거권도 제한받는 것인데 이것이 대법원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대법원이 파기 환송을 합니다. 이제 대법원에서는 파기 자판도 있고 파기 환송도 있는데 파기 환송을 선택했어요. 그 어떤 판결이 파기가 됐느냐? 항소심 판결이 파기가 된 겁니다. 뭐 깊은 얘기는 안 하겠는데 여기서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때 검찰이 상고장을 부실하게 기재했다. 이건 법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접근이죠. 검사가 상고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법리를 따지지 않고 상고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항소심이 원심이 되기 때문에 이게 사라지고 1심 90만 원이 부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수미가 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고동에서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게 다 무시돼 버리고 90만 원으로 되는 바람에 목숨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다 대법원의 이 김명수 사법부의 작품입니다. 다음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김명수 대법원 팀에서는요, 각종의 중요한 사항들에서 재판을 지연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도 2020년 1월에 기소가 됐는데 물론 불구속 기소를 했죠. 그러나 2년 4개월이 지나서 첫 재판이 21년 5월에 열리게 됩니다.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정경심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돼서 돼 있거든요. 2021년에 확정됐는데 같은 유사한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은요, 기소가 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 1심 재판에 결론도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미향 기소 후 기소 1년 후가 되는 2021년에 첫 재판이 열렸는데 이것도 아직 1심 재판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명수 대법원은요, 곳곳에 김명수의 또는 문재인의 사상을 지지하는 판사들이 많이 도처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울산시장도 재판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조국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 윤미향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속히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져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국민들 앞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이요. 이 김명수의 이게 인간 됨됨이를 보면요, 임성근 고등부장 판사가 있는데 이 임성근 고등부장이 2019년 5월에 사표를 냈습니다. 왜 냈냐? 그 밑에 나와 있지만 담낭 제거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는데 김명수가 그 사표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그해 또 아파서 12월 달에 사표를 또 냈습니다. 처리해달라고. 그래도 김명수가 직접 사표 수리를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듬해 2월 임기 만료 때까지 사표 수리를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유는요,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으면 통상 받아줘야 되는데 김명수가 받아주지 않은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여당이 이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하려고 준비를 했던 상황이에요. 따라서 그 당시 여당이 임성근을 탄핵 소추를 하려고 하니까 만일에 사표를 받아주면 탄핵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면 김명수가 당시 여당에게 밉보이는 꼴이 되기 때문에 사표 수리를 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도 정말 인간적으로도 상당히 김명수가 못된 인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는데 2021년 2월 달에 대법원장이 그 상황에 대해서 거짓말로 진술한 것이 드러났는데 지금 이 김명수에 대해서는요, 이 윤석열 정부도 아직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인데 반드시 이걸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을 지냈다고 해서 봐줄 것이 아니고 대법원장이 재직 시절에 행한 직권남용 혐의 여러 가지 있단 말이죠. 이걸 반드시 밝혀내서 거기에 합당한 죄를 물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이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번 대선에서 후보자가 됐습니다. 이것도 김명수 대법원이 뭔가의 법리에 맞지 않는 조작이라고 하는 그렇겠지만 그런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살아난 것인데, 허위 사실을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이가 자기 친형 사건에서 거짓말을 했거든요. 토론에서, 도지사 선거에서. 그랬는데 이 김명수 사법부에서는요, 즉 대법원에서 토론 중에 순간적인 답변을 잘못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가 되지 않는다라고 면죄부를 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대통령 선거까지 될 수가 있었는데, 그 세 번째 줄에 보시면요, 이 사건을 놓고 권순일 대법관을 김만배가 8번이나 만납니다. 대법관이 일반 사람들을 8번씩 만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특이한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김만배가요, 권순일을 만난 8번 중에서 2번은 전원 합의체로 사건을 넘긴 다음 날 대법원에서 만납니다. 두 번째는 무죄 판결을 받은 다음 날 또 만납니다. 여기에서 권순일이가 50억 수수 그 클럽의 한 멤버라는 것이 신문에 다 드러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직도 당시에 50억을 수수했다라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기타 검찰총장, 곽상도만 문제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문제가 안 되고 있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이 사건을 파헤쳐서 50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법부에서 이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져서 재판의 결론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요, 대한민국 정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옳고 그름을 밝혀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이요. 마지막으로 전교조가 합법화가 되는데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면요, 전교조는 법 외 노조인데 노조는 법 내 노조가 있고 법 외 노조가 있겠죠. 보통 법 내 노조란 말은 안 씁니다. 왜냐하면 노조 그러면 다 법이 허용한 노조이기 때문에 법 내 노조란 말을 안 씁니다. 그러나 법의 노조는 뭔가 하면 법이 허용하지 않은 노조를 법 외 노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요, 전교조가 노동조합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법의 노조가 됐습니다. 즉 노조가 노조의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에요. 따라서 노조가 아닌 경우에 다른 단체 행동을 하면 바로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판결을 했기 때문에 법의 노조가 됐던 것이에요. 따라서 전교조는요, 노조가 아닌 겁니다.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법이 허용한 노동쟁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랬는데 문재인 정권 하에서요, 김명수 사법부가 어떤 일을 벌였느냐, 이 조항을 보면 시행령에 법의 노조가 등장하게 되면 법의 노조에 대해서 네가 법 외 노조라는 사실을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 조항을 김명수가 위헌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법의 노조가 된 전교조에서 법의 노조라는 말을 통지를 못 해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가면, 도둑놈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너는 도둑놈인데 처벌받아야 돼 라는 결정이 나왔는데, 너가 도둑놈이라는 사실을 통지해주는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판결을 보면서 이게 정신 나간 놈들이다. 이 사법부의 판사들이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릴 수가 있겠는가 통탄을 했거든요. 따라서 지금은요, 법의 노조로 된 노조에게 법의 노조라는 사실을 통지하는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해가지고 전교조를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재인 때는요, 전교조가 법 내 노조가 돼서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준 인간이 누굽니까? 김명수 사법부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이요. 정리입니다. 저는 이 인간의 퇴임사가 궁금해요. 취임사는 뭐라고 떠들었는데 퇴임사 때는 뭐라고 변명할지 궁금해요. 또 이 사람은요, 고등법원 승진제도를 폐지했어요. 그다음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있는데, 쉬운 것도 말씀드리면 법원장을 선거로 뽑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 겁니다. 참, 그럼 여러분 들으면요, 일리가 있어 보여도 법원장을 선거로 뽑게 되면요, 법원장이 되려고 하는 부장판사급들은요, 자기 밑에 있는 부하 배석 판사에게 야, 재판 좀 빨리 해, 판결이 이게 뭐야, 이런 식의 핀잔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원장이 될 꿈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밑에 있는 그 부하 직원에 대해서 잘못된 판사를 질책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재판 늦어도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김명수 사법부가 등장한 이후로 재판 지연이 박근혜 대통령 당시보다 6개월에서 1년이 더 재판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이 말하고 있는 신속한 재판 보장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것이죠. 고등법원 승진은 제가 설명하지 않고 시간이 길어서, 하여튼 이 인간이 퇴임사에서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한데, 여러분, 우리가 문재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동시에 김명수가 5년 동안, 임기 6년이니까 6년 동안 행한 그 행적을 중에서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에 어긋난 일을 분명히 밝혀내서 거기에 맞는 죄책을 물어댈 것이다. 그러려면 물을 수 있는 사실상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전개하고 있는 3,506개의 자유마을을 통해서 200석 의석을 달성했을 때는 이런 인간들, 제가 볼 때는 다 죄책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네, 김학성 교수님도 수고하셨습니다.